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혹은 40년 동안 쉼없이 일하고 아낄 것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거나 치솟는 난방비가 무서워 추운 겨울을 야른 옷 한 겹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풍경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5가지 핵심 지출 항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사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길을 닦아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다들 비슷하게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말은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나 비슷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의 문을 열고 마주한 풍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통계는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상위 20% 은퇴자와 하위 40%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에 달합니다. 월 300만 원의 삶과 월 120만 원의 삶.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품격, 하루하루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상위 20%의 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반면 하위 40%의 은퇴자들은 당장 다음 달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청춘을 바쳤던 두 친구가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보다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지혜로운 지출 항목 5가지를 순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우리의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집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 할아버지는 30여 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 집에서 쭉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땐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집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 문제가 생긴 곳만 겨우 수리하며 지내셨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낡은 배관이 터져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모아두었던 돈보다 훨씬 큰 공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춥고 눅눅한 집에서 오래 지내신 탓에 지병인 관절염마저 심해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걱정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집은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년 조금씩 계획적으로 집에 투자하셨습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낡은 싱크대나 가전제품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사치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박 할머니의 집은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목돈이 나갈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의 주거비 지출 패턴을 보면 그들은 집에 꾸준히 투자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신 가전 교체, 그리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춥고 불편한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누수나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환경은 건강을 지켜주고 즐거운 취미 생활의 배경이 되어주며 자녀와 손주들이 기쁘게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은퇴 전에 주택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큰 지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 대한 지출은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이 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는 바로 식비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한국인에게 이 말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밥상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삶의 맛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식사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중요한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과 행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은퇴 전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이 할아버지의 하루 식사는 이렇습니다. 아침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3,000원짜리 국밥집을 찾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김치와 반찬 하나로 식사를 마칩니다. 영양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단조로운 식단으로 인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매 끼니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직급으로 은퇴한 강 할아버지의 식탁은 다릅니다. 아침은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시작하고 점심은 동네 맛집에서 영양가 있는 정식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비는 이 할아버지보다 2배 이상 들지만 그만큼 먹는 즐거움도 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비의 차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식비에 여유 있게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는 결국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친구, 가족과의 식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됩니다. 셋째, 일상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큰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상위 은퇴자들은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같은 건강식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식비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줄일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는 조절하더라도 집에서 먹는 식재료의 질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식비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모두가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것은 더 서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와 75세의 평균 의료비는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박 할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부담되어 아직은 참을 만해. 진통제 먹으면 버틸 수 있어 라며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결국 통증은 극심해졌고 걷기조차 힘들어져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회복은 더디고 예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찍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둔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20%와 하위 40% 은퇴자 모두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약 15에서 20%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은퇴자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검진, 운동, 영양제 섭취 등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합니다. 반면 하위 은퇴자들은 아프기 전에는 돈을 쓰지 않다가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에 집중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 결국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면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은퇴 전 우리는 의료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능한 한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최소 500만 원 정도의 응급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과 품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바로 여가비입니다. 은퇴했는데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퇴가 아닙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미뤄뒀던 수많은 꿈들, 은퇴하면 다 해보리라 다짐했던 계획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꿈들은 현실이 될까요? 정 할아버지의 은퇴 후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점심 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TV를 봅니다. 시간은 많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 지루함을 느끼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반면 이웃에 사는 윤 할아버지의 하루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월요일엔 골프, 화요일엔 댄스 교실, 수요일엔 친구들과의 모임, 목요일엔 피아노 레슨,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윤 할아버지는 매일이 새롭고 설렘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여가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행, 취미 교실,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여가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아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방법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삶에서 여가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가비는 낭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돈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열쇠는 바로 마인드셋, 즉 생각의 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월급을 받았던 두 사람이 은퇴 후에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은 바로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30대부터 은퇴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으로 보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은퇴 자금으로 모았고 노후에 즐길 취미도 미리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인생 이막의 경영자였습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라는 마음으로 은퇴 준비를 미뤘습니다.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당장의 즐거움에 더 집중했습니다. 결국 은퇴가 코앞에 닥친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계획적인 마인드셋과 투자자 마인드셋입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불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계획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마인드셋의 차이는 비교에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인드셋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즉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첫째,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십시오. 둘째,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이든 5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계획적인 마인드셋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혹은 40년 동안 쉼없이 일하고 아낄 것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거나 치솟는 난방비가 무서워 추운 겨울을 야른 옷 한 겹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풍경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5가지 핵심 지출 항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사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길을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다들 비슷하게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말은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나 비슷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의 문을 열고 마주한 풍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통계는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상위 20% 은퇴자와 하위 40%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에 달합니다. 월 300만 원의 삶과
월 120만 원의 삶.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품격, 하루하루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상위 20%의 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반면 하위 40%의 은퇴자들은 당장 다음 달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청춘을 바쳤던 두 친구가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보다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지혜로운 지출 항목 5가지를 순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우리의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집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 할아버지는 30여 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 집에서 쭉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땐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집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 문제가 생긴 곳만 겨우 수리하며 지내셨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낡은 배관이 터져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모아두었던 돈보다 훨씬 큰 공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춥고 눅눅한 집에서 오래 지내신 탓에 지병인 관절염마저 심해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걱정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집은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년 조금씩 계획적으로 집에 투자하셨습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낡은 싱크대나 가전제품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사치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박 할머니의 집은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목돈이 나갈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의 주거비 지출 패턴을 보면 그들은 집에 꾸준히 투자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신 가전 교체, 그리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춥고 불편한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누수나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환경은 건강을 지켜주고 즐거운 취미 생활의 배경이 되어주며 자녀와 손주들이 기쁘게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은퇴 전에 주택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큰 지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 대한 지출은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는 바로 식비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한국인에게 이 말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밥상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삶의 맛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식사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중요한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과 행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은퇴 전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이 할아버지의 하루 식사는 이렇습니다. 아침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3,000원짜리 국밥집을 찾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김치와 반찬 하나로 식사를 마칩니다. 영양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단조로운 식단으로 인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매 끼니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직급으로 은퇴한 강 할아버지의 식탁은 다릅니다. 아침은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시작하고 점심은 동네 맛집에서 영양가 있는 정식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비는 이 할아버지보다 2배 이상 들지만 그만큼 먹는 즐거움도 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비의 차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식비에 여유 있게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는 결국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친구, 가족과의 식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됩니다. 셋째, 일상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큰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상위 은퇴자들은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같은 건강식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식비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줄일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는 조절하더라도 집에서 먹는 식재료의 질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식비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모두가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것은 더 서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와 75세의 평균 의료비는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박 할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부담되어 아직은 참을 만해. 진통제 먹으면 버틸 수 있어 라며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결국 통증은 극심해졌고 걷기조차 힘들어져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회복은 더디고 예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찍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둔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20%와 하위 40% 은퇴자 모두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약 15에서 20%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은퇴자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검진, 운동, 영양제 섭취 등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합니다. 반면 하위 은퇴자들은 아프기 전에는 돈을 쓰지 않다가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에 집중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 결국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면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은퇴 전 우리는 의료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능한 한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최소 500만 원 정도의 응급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과 품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바로 여가비입니다. 은퇴했는데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퇴가 아닙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미뤄뒀던 수많은 꿈들, 은퇴하면 다 해보리라 다짐했던 계획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꿈들은 현실이 될까요? 정 할아버지의 은퇴 후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보고 점심 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TV를 봅니다. 시간은 많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 지루함을 느끼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반면 이웃에 사는 윤 할아버지의 하루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월요일엔 골프, 화요일엔 댄스 교실, 수요일엔 친구들과의 모임, 목요일엔 피아노 레슨,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윤 할아버지는 매일이 새롭고 설렘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여가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행, 취미 교실,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여가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아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방법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삶에서 여가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가비는 낭비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돈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열쇠는 바로 마인드셋, 즉 생각의 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여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월급을 받았던 두 사람이 은퇴 후에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은 바로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30대부터 은퇴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으로 보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은퇴 자금으로 모았고 노후에 즐길 취미도 미리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인생 2막의 경영자였습니다. 반면 박 할아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라는 마음으로 은퇴 준비를 미뤘습니다.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당장의 즐거움에 더 집중했습니다. 결국 은퇴가 코앞에 닥친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계획적인 마인드셋과 투자자 마인드셋입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불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계획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마인드셋의 차이는 비교에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인드셋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즉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첫째,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십시오. 둘째,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이든 5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계획적인 마인드셋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자격이 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혹은 40년 동안 쉼없이 일하고 아낄 것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거나 치솟는 난방비가 무서워 추운 겨울을 야른 옷 한 겹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풍경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많은 분들이 이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5가지 핵심 지출 항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사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길을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다들 비슷하게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말은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나 비슷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의 문을 열고 마주한 풍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통계는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상위 20% 은퇴자와 하위 40%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에 달합니다. 월 300만 원의 삶과 월 120만 원의 삶.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품격, 하루하루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상위 20%의 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반면 하위 40%의 은퇴자들은 당장 다음 달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청춘을 바쳤던 두 친구가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보다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지혜로운 지출 항목 5가지를 순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우리의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집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 할아버지는 30여 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 집에서 쭉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땐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집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당장 문제가 생긴 곳만 겨우 수리하며 지내셨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낡은 배관이 터져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모아두었던 돈보다 훨씬 큰 공사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춥고 눅눅한 집에서 오래 지내신 탓에 지병인 관절염마저 심해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걱정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집은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년 조금씩 계획적으로 집에 투자하셨습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낡은 싱크대나 가전제품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사치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박 할머니의 집은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목돈이 나갈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의 주거비 지출 패턴을 보면 그들은 집에 꾸준히 투자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신 가전 교체, 그리고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거 환경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춥고 불편한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누수나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환경은 건강을 지켜주고 즐거운 취미 생활의 배경이 되어주며 자녀와 손주들이 기쁘게 찾아오고 싶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은퇴 전에 주택 융자금을 모두 상환했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온전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큰 지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 대한 지출은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이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는 바로 식비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한국인에게 이 말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밥상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지만 삶의 맛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식사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중요한 일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과 행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은퇴 전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이 할아버지의 하루 식사는 이렇습니다. 아침은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3,000원짜리 국밥집을 찾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김치와 반찬 하나로 식사를 마칩니다. 영양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단조로운 식단으로 인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매 끼니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직급으로 은퇴한 강 할아버지의 식탁은 다릅니다. 아침은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로 시작하고 점심은 동네 맛집에서 영양가 있는 정식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식비는 이 할아버지보다 2배 이상 들지만 그만큼 먹는 즐거움도 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비의 차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위 20% 은퇴자들은 식비에 여유 있게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는 결국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친구, 가족과의 식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됩니다. 셋째, 일상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자체로 큰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상위 은퇴자들은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같은 건강식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식비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줄일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는 조절하더라도 집에서 먹는 식재료의 질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는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식비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모두가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것은 더 서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와 75세의 평균 의료비는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박 할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가 부담되어 아직은 참을 만해. 진통제 먹으면 버틸 수 있어 라며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결국 통증은 극심해졌고 걷기조차 힘들어져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회복은 더디고 예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찍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둔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통증이 느껴지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20%와 하위 40% 은퇴자 모두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은 약 15에서 20%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은퇴자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검진, 운동, 영양제 섭취 등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합니다. 반면 하위 은퇴자들은 아프기 전에는 돈을 쓰지 않다가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에 집중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 결국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면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은퇴 전 우리는 의료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능한 한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최소 500만 원 정도의 응급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과 품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바로 여가비입니다. 은퇴했는데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퇴가 아닙니다.